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곧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채권을 사고 파는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이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고 있죠. 대체 어떠한 구조 때문에 채권을 사고 팔 때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그 구조를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에 링크를 띄워 놓을 테니 기초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채권도 예금처럼 자금을 빌려주고 이제 이자를 받는 그런 상품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돈을 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과 흡사하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럼 예금과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채권은 예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에 적용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채권은 내가 투자하는 곳의 신용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기업에 채권을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부도가 나버린다면 이제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불리는 국가 채권 같은 그런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을 처음 한다면 말이죠. 두 번째, 예금과 채권의 큰 차이 중에 한 가지는 예금은 보통 만기가 아주 길어야 3년 정도입니다. 헌데 채권은 만기가 3년 이상 혹은 10년 이상, 20년, 30년 이상인 채권도 존재합니다. 물론 만기가 짧게 남은 단기 채권도 있긴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어떠한 수익 구조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려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있다. 쉽게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높여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채권을 매수하면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채권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채권의 이자 수익, 채권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이제 채권을 사고 팔면서 얻을 수 있는 채권의 매매 차익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손실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가격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인지하고 시작하셔야 한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채권에 대한 수익 구조를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해당 사례는 제가 실제로 강의에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 지금의 시기가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한다면 채권을 구입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A라는 채권이 있네요. 이 채권은 24년도 1월 1일 날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네요. 그럼 국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도나지 않으면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은 이제 이자율은 연 3% 그리고 만기는 10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채권 가격은 계산을 좀 쉽게 해보기 위해서 1억 원이라고 가정했는데요. 채권의 거래 최소 단위는 10,000원만 있어도 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시를 볼까요? 올해 초에 채권을 매수했다면 1년마다 1억에 3%니까 이자가 300만 원이 들어오겠죠. 사실 이자에 대한 세금, 이자 소득세를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실입금액은 더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금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차, 3년차 매년 300만 원씩 이자를 받겠죠. 그렇게 해서 10년까지 쭉 가져간다면 매년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 1억 원을 돌려받으면 채권에 대한 계약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는 채권을 중간에 이제 사고 판다라고 가정을 했으니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채권을 한번 팔아볼까요? 그 상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1억 원에 구입했던 채권을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여기에서 답은 이제 그때 27년도 이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례의 예시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라고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27년도 때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올랐다면 그 시기에도 채권은 발행될 것인데 그 채권은 얼마의 이자로 발행이 될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높은 이자가 책정될 것입니다.
저는 그 예시를 한 1% 정도의 금리가 더 올랐다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다른 조건은 모두 같고 이자율만 4%로 올랐다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할 내용은 이것인데요. 우리가 보유한 A채권은 1년에 이자를 300만 원밖에 주지 않는데 새로 발행된 B라고 하는 채권은 이제 이자를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400만 원을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자가 30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는 A채권을 1억 원을 주고 사실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나온 채권을 구입하면 이자를 400만 원씩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손해를 보면서 A채권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만약 제가 A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A채권을 어떻게 판매해야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1억 원이 아닌 더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할인해서 판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채권을 구입해서 채권에 대한 매매 차손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얼마 정도의 손해를 봐야 될까요? 정확한 계산식은 사실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증권사 어플 내에 얼마가 손해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 테니 말이죠. 그래도 수익에 대한 계산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A채권과 B채권의 이자 금액 차이는 얼마죠? 1년에 100만 원 정도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는 A채권을 판매할 때 이제 만기가 7년 남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100만 원 정도의 그 차이를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즉 그 말은 1억 원이 아니고요. 700만 원 깎아드려서 9,300만 원 내외에 거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물론 정확하게 9,300만 원에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채권에 대한 수익 구조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예시를 들어봤네요. 그러면 반대로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제는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시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이 앞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두 번째 사례가 지금의 실무와 비슷할 수 있겠네요. 자, 앞단의 예시는 있고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시죠. 이번엔 A채권, 구조는 모두 똑같습니다. 헌데 현재의 이자율이 4%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구입했을 때 매년 4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또 가정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B채권은 이제 앞으로 이자가 3%로 내려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수익 구조가 어떻게 벌어질지 예상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B채권이 이자가 300만 원으로 더 적기 때문에 A채권의 값어치가 더 좋은 것이 돼버린 거죠. 내가 구입했을 때보다 앞으로 시장의 기준금리가 더더더 내려간다면 더 낮은 이자의 채권이 발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A채권을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제부터는 A채권을 거래할 때 웃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우리는 채권의 프리미엄이다 라고 이야기를 부르고 있죠. 그럼 얼마의 플러스 차익만큼이 나올까요? 마찬가지로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연간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7년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 700만 원 내외의 매매 차익을 우리는 더 볼 수 있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권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채권의 수익 구조를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의 사례를 잘 이해하시면 채권에 대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채권에 대한 적절 투자 시기, 매수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방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면 내가 보유한 채권보다 더 좋은 채권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채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 명확하다면 사실상 채권을 구입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다면 만기가 짧은 채권을 보유해서 만기까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채권을 발행했던 기간이 원금을 돌려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빗나간다면 만기까지 보유해버리는 그런 전략도 채권 투자의 하나의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내가 보유한 채권보다 더 낮은 금리의 채권이 발행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채권은 더더더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까 우리가 사례에서 700만 원의 이익을 봤던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만기가 7년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기가 10년, 20년, 30년 남아있다면 채권의 가격 변동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크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차익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 관점이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토대로 실제 시장에서는 채권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고 국채는 우리가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겠죠. 그 영상은 이제 다음에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업로드를 시켜드리겠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1편, 2편에 나눠서 채권에 대한 개념과 수익 구조,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